네, 안녕하세요. 최현주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농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농지는 특징이 뭐냐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고 공시지가의 반값 받게 되지 않는 그런 농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만큼만 떨어져도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시지가의 반값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하면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연금 종류별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기초연금부터 농지연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낸 표인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개 합쳐서 보통 60만 원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역시도 각각 60만 원, 27만 원 정도 되지 않고 주택연금은 한 91만 원, 내 집을 담보로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받죠. 그런데 농지연금은 이미 107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과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건데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농지연금의 장점은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2.7%니까 5명 중에 1명 이상이 200만 원 이상의 굉장히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통해서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지금부터라도 농지연금을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노후 대책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바로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굉장히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30%대에서 낙찰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금을 받아서 한 6년 또는 7년 정도가 지나면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러니까 68세, 67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연금을 받게 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수시 인출형이 만약에 재개된다면 사실은 수시 인출금으로 자기 자본을 없애고 무자본으로도 이론상으로는 월 2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가장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농지연금은 농지의 낙찰가율이 낮을 수 있는 농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이용을 한다고 해도 반값 이하로 낙찰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농지의 그 낙찰가율이 필지별로 다르긴 하지만 50% 이하로 떨어진 농지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를 준비한다면 분명히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농지는 충북 증평에 있는 농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감정가가 8,300만 원이고 최저가가 25%까지 떨어진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는 공시지가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에서 담보가치를 평가를 할 때 감정가의 90% 또는 공시지가의 100%로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감정가의 90%가 더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감정가의 90%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감정가하고 공시지가의 차이는 필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한 1.6배에서 2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시지가의 반값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조건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농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이 토지 면적을 보게 되면은 전체가 6,182제곱미터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농지는 지분, 그러니까 1,545제곱미터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농지가 농지의 가치가 더 증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충북 단양에 있는 농지이고 증평에 있는 농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각 물건 현황에서 현황 위치 주변 환경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순수 농촌지대라고 되어 있고 공희 제반 차량에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련 번호가 있는데 지금 1, 2번이 지금 나와 있고 두 개 필지로 나와 있고 두 개 필지 모두 다 전으로 이용 중임, 그 다음에 전 및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는 3, 4m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은 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 농지가 이제 지분 농지라는 것만 빼고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디스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농지가 되겠고요. 그 주변을 크게 조금 보게 되면은 좀 색깔 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공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 멀지 않는 곳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큰 도로인데 큰 도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마을 도로, 그러니까 농로입니다. 그래서 이 농로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다라는 거, 인접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는 분명히 국유지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 지대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금 뭐 창고라든가 농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정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면적은 2000제곱미터였고 지목은 아까 전이라고 말씀드렸고 소유 구분에서 공유인수가 4명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 전면 여부는 세로 1명 가로 열고 가. 도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 접함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존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우상향을 많이 해왔죠. 25년도에 25,000원이었는데 10년 전에는 지금 2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50% 한 20%, 25% 정도는 올랐던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굉장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이 농지의 가치는 복리효과로 꾸준하게 오를 가능성이 큰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농지는 지금 현재 또 지금 24%, 25%까지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지분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낙찰자 포함해서 총 4명의 공인수가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토지 클래스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를 좀 드리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대략적으로는 지분 농지를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게 이 도로하고 잘 접해 있죠. 모든 토지가 잘 접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분할을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 4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4명과 협의를 잘 해서 분할을 어느 쪽으로 해도 사실은 협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토지라는 게 보이고요. 이 토지가 만약에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되는 정도가 다르거나 어떤 사람은 또 손해가 될 수도 있겠죠.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전면이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하는데 좀 어렵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 현물 분할이 잘 안 되면 기본적으로 뭐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농지를 기존의 공유자한테 팔 수도 있는 거고, 그 공유자를 통해서 내가 이 농지를 살 수도 있습니다. 살 수 있다면 사실은 이 농지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거는 공유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팔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농지를 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 이외에는 결국에는 이제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가 이미 26%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형식적 경매로 나온다면 이 농지가 26%까지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에 좋은 농지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지금 26%까지 떨어졌는데 50%나 40% 정도 선에서 낙찰이 누군가에 의해서 된다면 저는 그만큼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농지는 내가 낙찰을 그 공유자가 입찰을 할 수는 없지만 내 지인을 통해서 또는 가족을 통해서 26% 이상에서 입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온전히 내 물건이 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원데이 특강을 통해서 내용을 좀 알아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농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지분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가격적으로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법한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